이 어린이 교육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우리 이금여 교장 선생님의 발표를 보면서 저는 한 3번쯤 눈물이 나는 것을 느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을 맨발로 교육시키면은 일체의 문제가 없는 건강한 어린이로 키워갈 수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지금 짚어주셨잖아요. 그거를 실험 결과 몇 년간의 교육 정책을 결과를 가지고 그거를 보여주셨고, 만약에 이거를 우리 교육 과정에 도입하지 않는다면은 모든 교육자가 우리 이 국가의 교육부 이 정책자들이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오늘 발표를 해주셨어요. 자, 오늘 거기 관해가지고 이경규 교수님께서 잠깐 보충 토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맹국본 이사 류덕영입니다. 오늘 이 뜻깊은 맨발 걷기 국민운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에 토론자로 참석하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광을 행복한 맹국본의 많은 여러분, 또 앞으로 맨발을 걷게 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만 6년 가까이 지금 맨발 걷기를 거의 매일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 교장으로 퇴임한 지 지금 2년 10개월 됐는데, 그때 교장 때는 제 주변 사람 그리고 학교에 인조잔디 운동장밖에 없는 학교였기 때문에 아이들이 걸을 수 있도록, 또 교직원들이 걸을 수 있도록 구청에 쫓아가서 5천만 원 예산 확보해서 그 보도블럭을 떼내고 학교 뒤 운동 뒤에 조그만 뜰을 맨발 걷기 좋도록 만들어둔 그 외에는 아이들 데리고 특별히 제가 교육을 실천할 건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퇴직하고 이제 제가 대모산의 근처에 살다 보니까 우리 맨발 걷기 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었고요. 특히 박동창 회장님의 이타행, 우분투, 홍익인간, 그 정신을 실천하는 우리 임원 여러분, 또 많은 참가하시는 회원 여러분들의 그런 봉사 정신을 보면서 저도 좀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까 생각했는데, 이렇게 저도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요. 저는 아까 이금유 교장쌤 말씀 발표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교직에 38년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변화를 1985년부터 선생님을 시작했는데, 정말 그때 아이들은 한 학급당 60명, 70명 있어도 콩나물시루 같은 교실이었지만 아이들 표정은 밝았고 아이들은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교실은 아이들은 20여 명에 불과한 아이들인데, 그 적은 수의 아이들이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학교폭력이 신고되고, 그것도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의 설득과 화해가 먹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결국 선생님들이 그걸 너무 힘들어하니까 교육청으로 신고를 하게 해서 결국은 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심의를 하고, 거기에는 변호사들이 임장해서 가해 피해 학생으로 나는 학생들을 자기 아이들 무조건 옳고 그름이 분명하게 구별되는데도 내 아이만 옳다라고 주장하는 그 현실을 아이는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작년부터 더 또 힘들어진 것은 조사는 그동안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하셨는데, 선생님들이 조사하면서 또 어떤 학부모로 인해서 학부모에게 왜 우리 아이가 피해자인데 선생님은 가해 입장을 더 두둔한 입장에서 조사를 합니까? 이렇게 항의를 들으니까, 또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하니까 선생님들이 그걸 기피하고자 또 많은 청원을 해서 학교에 이제 조사관, 퇴직 경찰이나 퇴직 선생님들이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신문하듯이 하지 않고 교육적으로 접근한다고는 하지만 결국 선생님에 의해서 조사를 받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오는 나를 모르는 사람에 의해서 그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기승전결 조사를 받는 그런 한국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아이들의 마음이 이렇게 서로 갈등과 대립하고 있는 교육 현장에, 또 학업 스트레스는 유치원 때부터 의대반, 치대반을 만들어 학원의 사교육에, 그런데 우리 모든 학부모들이 경도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말 아이들이 너무나 안타깝고 그런 상황인데, 저는 이 대한민국에 그나마 그런 이제 사교육의 어떤 이런 현실은 점작 개선될 갈 거라는 어떤 정치적인 그런 많은 교육적인 기대를 하고 있고,
그것보다 가장 먼저 절실한 것은 우리 맨발 걷기를 통해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행복하고 집에서는 부모님과 함께 가족과 함께 맨발을 걸으면서 행복하면서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고 정말 마음이 살찌는 그런 아이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토론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 6월 15일에 홍성지회 발대식에 갔다가 예정이 없었던 덕산온천 황토길을 들렀는데 제가 기사 검색을 했더니 바로 일주일 전에 떡초등학교 황토길에서 맨발 걷기 동시에 줍깅 체험 실시에 대해서 충청일보 지방의 언론사에서 다루었습니다. 저 내용이 너무 좋아서 기사가 이렇게 아름다운가, 그것은 맨발 걷기가 들어있었기 때문에 저 기사가 아름다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학생 비만 운동, 비만 예방 건강 증진 동아리와 아이사랑 친교 활동 데이, 이것을 혼합해서 실시를 한 활동에서 학생들은 자연 속에서 건강을 챙기고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따뜻한 시간을 보냈다. 상쾌한 아침 공기를 마시며 황토길을 맨발로 걷고 발의 감각을 자극하고 자연을 오감으로 느끼는 특별한 경험을 즐거워했다. 자연의 감촉을 오로지 느끼며 나를 알아가고 친구와 소통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맞춰 걸음으로써 자연과 친구의 마음을 함께 느꼈다. 이렇게 기사가 다음 혹시 넘어갑니까? 네. 처음에는 그 맨 황토가 아이들 처음 했기 때문에 낯설고 간지러웠던 촉감이 시간이 지나니까 익숙해지고 그러면서 친구들과 대화하고 한층 부드러워졌다. 그 다음에 줍깅 활동을 하면서 주변 쓰레기를 주우니까 환경을 지키는 실천력도 함께 키웠다. 그래서 소통과 우정을 나누는 그런 선후배 간의 좋은 시간이 되었고 또 고민을 나누는 응원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하면서 학생들이 저렇게 기분도 좋아지고 재미있었고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도 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다지고 환경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그리고 지역의 자연 자원을 적극 활용한, 그러니까 결국 지자체의 이런 맨발길 조성이 그 일반 국민 시민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결국 우리 아이들의 교육적인 영향을 좋은 기여를 하고 있다. 자연자원을 적극 활용한 체험 중심의 교육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생태 감수성, 공동체의식을 기르는 데 힘쓰겠다, 이렇게 교장선생님이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저게 바로 저희가 6월 15일에 홍성지회에 갔다가 들렀던 그 덕산 온천 황토길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저 기사를 더 감동 있게 보았고요. 이 기사에 대한 거에 더불어 제가 오늘 토론자로서 저기 아이들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아이들 저렇게 걷고 있는 모습, 황토 속탕에 있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때 아이들의 행복한 표정을 보면 정말 저게 우리 대한민국 아이들의 앞으로의 그 학교 생활, 가정의 생활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맨발 걷기 국민운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교육적으로 볼 때 물론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이계우 의원도 보건복지부 위원이시고 보건복지부에서 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의료인 중심으로 위원회 같은 것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교육분과에서 일하시는 국회의원님들이 또 교육적인 법률안을 발의하려면 또 다른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법률안에 거기에 법률안에 몇 쪽이죠? 나와 있는 위원회라든가 이런 구성에 교육 전문가도 함께 포함시켜서 우리 이금혁 교장선생님 같은 분이 거기에 들어가서 함께 학교에 좋은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안으로 같이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이 여기에 학교 교육은 포함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였거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교육부랑 함께, 그다음에 지자체장이 시도교육청 교육감과 함께 연계해서 같이 수립을 하고 추진해 나간다. 대한민국 국민의 가장 어쩜 소중한 게 미래의 역군인 우리 아이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국민이
학생이 제외되는 게 아니고 당연히 포함되어서 학교 교육부와 함께 발을 맞춰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전에 정우로 위원님께서 교육분과 위원이신데 그분께서도 맨발 걷기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들어서 이 자리에 안 계시겠지만 그분께서 앞으로 또 좀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금여 교장선생님 아까 이제 발표를 보면서 정말 맞아. 저런 확대 제한 내용 저런 것은 바로 당장 실시해야 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켜봤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2010년이라면 교육감 선거 전이었어요. 그때는 서울 지역에 있었던 제가 근무한 학교는 대부분 모든 학교가 아침 8시 30분 등교해서 9시 1교시 하기 전까지 아침 운동장 달리기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 책가방을 운동장 스탠드에 내려놓고 달렸거든요. 거기에 요즘 맨발 걷기가 있다면 신발만 벗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9시 등교, 아이들이 아침에 좀 잠을 더 자고 오게 하자라는 자꾸 그런 이제 민원들이 학생들로부터 들어가겠죠. 공부하기 싫어하는. 그러다 보니까 9시 등교해서 1교시를 시작해라. 이렇게 교육청이 획일적인 지침을 내려보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오랜 전통으로 쌓아온 학교 운동장 달리기가 한순간에 없어져 버리고 지금 학교는 모두 9시에 헐레벌떡 뛰어와서 애들이 교실에 와서 수업을 시작하는 그런 형국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이제 서울 같으면 조희영 교육감님께서 맨발 걷기에 관심을 가지셔서 2022년부터 맨발 걷기 학교를 4개 교로 지정을 했다가 작년에는 24개 교로 확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800만 원 정도씩 예산을 보내서 그 학교들은 그래도 교동초등학교 서초지회장님이신 이민숙 교장선생님이 계셨던 교동초등학교는 그거를 적극 또 공모 사업을 신청을 해서 애들 행복하게 교육활동을 하셨는데 이제 교육감님이 또 바뀌셨잖아요. 바뀌시면서 금년에 10개 교로 줄었더라고요. 예산도 대폭 줄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에 따라서 정책 사업이 우선순위가 바뀌면서 맨발 걷기도 또한 이렇게 흔들리는 이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려면 교육부, 정부가 여기에 같이 함께 가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만 체육 시간에 이렇게 막 그 맨발 걷기를 넣어라 이런 것은 교과 체육 시간에다 강제 배정하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그게 바람직한가? 왜냐하면 체육 교과는 모든 학생이 이수해야 될 교과 과정이거든요. 근데 맨발 걷기 아침 달리기는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학부모나 자녀들의 경우는 점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율권을 주면 되거든요. 체육 시간에 모두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중간놀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놀이, 아침 자습, 등교 시간 이런 시간을 이용해서 또 방과 후 그래서 자율적으로 학생들이 또 학교도 마찬가지로 또 거기에 대한 저항이 큰 학교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도 자율성을 주면서 점진적으로 좋으면 다 할 거 아니에요. 점진적으로 확대해가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승문 전 원장님의 발표에 대해서 모든 학교 운동장을 맨발 건강공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여기에 모든이라는 거 아까 이제 조금 수정을 두 분 하시더라고요. 아직은 모두는 아니다. 학교는 아이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는 늘봄, 온종일 늘봄이라 해서 밤에 8시까지도 그 맞벌이 과정 자녀들을 돌보고 있는데 우리 맨발하는 선의적인 많은 국민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학교에 침입해서 학생들의 어떤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역시 모든 것은 점진적으로 가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 교육부가 보건복지가 이 법안을 마련할 때 국민의 한 부분인 매우 큰 축인 학생들이 포함된 교육부가 함께 맞잡고 이 법안이 연계되어서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방금 유대급 우리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 교육부가 이 우리 맨발 걷기 국민운동 지원에 관한 법률은 주로 보건복지부 쪽 중심으로 지금 돼 있는데 거기에 제6조를 보면은
맨발 걷기 국민운동 활성화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심의위원회에 반드시 교육부 관련되는 위원들이 또는 교육 전문가들이 여기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그런 장치를 하면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시간이